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특수경매 정규 강의 시간표를 했는데 제가 9월 달에 이것이 특수경매 입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매주 화요일 날 5일, 12일, 19일, 26일인데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고 저녁에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주간에 하는 강의나 야간에 하는 강의나 똑같은 강의를 2번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은 동영상으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9월 달엔 특수경매 입문이다. 10월 달에는 소송경매, 11월 달에는 부동산 소송이다. 완해서 법정상권, 차지권, 근저당 소송해서 말소를 시켰던 거, 농지증을 안 해준 거, 행정소송한 거, 공유물 분할 소송한 거, 공유물 분할 소송해갖고 다 팔아서 나누라고 분할한 것도 있지만 현물로 분할했던 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하고 12월 달에 부동산 소송한다는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로 쳐서 남의 땅을 이용을 해서 진입도를 썼었다는 게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주의토지토행권으로 행정소송을 해갖고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농사 건물이 없이 농사만 지은 겁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샀고 그 농지는 다른 사람 농지를 통해서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게끔 되는데 그 다른 사람 통해서 농로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밀을 심어서 막아버렸습니다. 막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소송을 해갖고 그 농사 짓는 걸 막은 걸 다시 트게 했는지. 그 다음에 입구가 땅이 다른 사람 땅이에요. 다른 사람 땅이다 보니까 도로 포장이 돼 있고 도로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흙으로 막았었습니다. 그 흙으로 막았을 때에 어떤 식으로 됐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보면 담장을 쳐서 막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냐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건축법의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려달라 이런 소송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인데 도로 포장이 돼 있는데도 기양 지목이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해갖고 그러면 임야를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땅에 있어서 맹지냐 도로가 있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 도로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실전 사례가 여기 12월 달에 부동산 소송이다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맹지였을 때 이 맹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송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올 건데 어저께도 그 우리 유튜브를 보시고 한 분이 오셨는데 소송을 했는데 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장 집어넣는 것 자체가 잘못 집어넣게끔 되면 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장을 해야지 이길 수 있냐 해서 제가 그분이 어저께 오신 걸 보고 패소한 걸 보고 제가 그거 항소하십시오. 항소하고 난 다음에 이 항소장에다가 어떤 식으로 다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하고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실전 사례를 가지고 청구 취지는 어떻게 했고 상대편 변호사가 답변서는 어떻게 냈고 그럼 우리 변호사는 다시 답변서를 어떻게 냈고 그 양쪽에 변호사가 답변서를 낸 걸 가지고 판사님 판결을 어떻게 냈는지 이런 사례가 있다. 해설해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388이요. 단독주택의 토지가 84평이고 건물이 11평이니까 이거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전체 매각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3억 8천짜리가 1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누군지를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3억 8천까지 떨어진 거를 2억 8천 9백에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불허가 받고 난 다음에 신권으로 새로 시작했죠. 신권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 불허가 사유가 낙찰자가 잘못해가지고 불허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농취증을 해야 되는데 농취증을 제출 안 했다. 그럼 불허가가 났는데 그러면은 먼저 가격 2억 6,80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신권으로 새로 시작했죠. 신권으로 새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낙찰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경매 진행을 잘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 불허가가 났어도 먼저 사람은 입찰 보증금 2,688만 원을 찾았다는 뜻이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전 가격으로 시작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2억 6,800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을 띄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차까지 한 번 더 떨어져 1억 8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 떨어졌을 때는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먼저 사람이 이거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3억 8천짜리를 2억 8천 9백에 그냥 들어갔다가 불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불허가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불허가고 나고 2차에 다시 들어갔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불허가를 한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자기가 따로 입찰 보증금 찾아갈 수 있게끔 불허가를 내게끔 그렇게 요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한번 제가 봤습니다. 일단은 보게끔 되면 임차인은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1억 9,600에 있어서 지금 1억 8,400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면 여기에 1억 8,400까지 청구한 금액이나 1억 8,800이나는 거의 비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도 여기 태화 새마을 금고에서도 자기네들이 충분히 이자까지 다 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가지고 대출을 해줬을 텐데 거의 그 대출 금액까지 거의 찬 가격이라는 얘기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된다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보면 여기 도로가 있고 이 도로를 골목을 통해서 한 집, 두 집, 세 집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 이 집, 이 집이 이 도로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제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 도로까지가 상당히 좀 깊어요. 깊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3, 40m 이상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이 3, 40m 들어가기에는 자동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제가 골목의 넓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주상 도로가 넓은데 현황을 가서 보면 조금 도로 쪽으로 침범했다든가 담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자동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이런 골목길. 다시 말하면 요 근래에 자기 집에 자동차가 앞까지 대문 앞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매나 임대하는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이 대문 앞까지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현장 답사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는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드뷰하고 다 보게. 그렇지만 한 가지 좋은 점으로 보게끔 되면 바로 이 앞에 포구가 있고 이렇게 왜 포구 앞에 뭐라는 수산업 협동조합 이런 데서 왜 회나 이런 거를 파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건물이 앞에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가 포구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기 포구 앞에 자동차를 세우는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도로에다 주차장을 세운 게 아니라 이 공용 주차장에다가 이쪽에다 그냥 세워놓고 이러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낙찰 받았다 불허가 받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바닷가 앞이다 생각해서 그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갔을 때 좀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감정 가격의 5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르지는 마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나 입찰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경매로 사는 것은 싸게 살려고 경매로 사는 것인데 길러서 살려고 그러면 경매로 살 필요가 없다. 항상 경매의 마인드는 버스를 놓치니까 오늘 떨어지니까 다음에는 리무진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오늘 떨어진 것이 다음번에 더 좋은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오늘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갔다 오면서 오늘도 떨어졌어? 조금 더 지를 걸.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낙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개 중에는 질러도 되는 물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8, 90%는 질르지 않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에 의해서 여기 그 도로 바닷가 앞에만 이렇게 도시적으로서 일반 주거적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요렇게 이 바닷가 포구 근처에만 지구 단위에 의해서 예전에 비도시 관리 지역에서 일반 주거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입구에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이 집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에서는 그냥 마당에서 이렇게 도로 끝에서 들어가서 보면 오른쪽에 끝에 이런 집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집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될 만큼 그렇게 나쁜 집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2022 타경 1837이고 단독주택입니다. 여기는 간포입니다. 그러니까 간포 포구 근처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가격이 4억에 시작해서 2억까지 떨어집니다. 평수가 꽤 넓습니다. 이거는 170평의 대지에 4억이 2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는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여기는 했습니다. 보면 배당 2020년 9월 16일 했고 보증금이 얼마죠?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여기는 배당 요구도 여기 했죠. 2020년 9월 19일 날 했는데 3,500만 원을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준권리보다 앞섰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나가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보시게끔 되면 보면 여기에 메인 도로 보면 도로가 여기에 있고 이쪽으로 지나가서 여기를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쪽에 지나가는 이 여기는 지적주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22번지의 도로를 일부를 사용하고 내가 낙찰받은 땅도 사실은 도로를 이만큼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지적주상 도로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도로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죠. 도로가 있고 우리가 낙찰받는 땅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이렇게 현황도.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고 우리 토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땅 자체 이만큼까지가 170평이다 보니까 170평 중에서 제가 보면 20평 정도는 도로로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150평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은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498-13 해갖고 이것이 보면 빨간 색깔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노란 색깔은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땅 자체에 빨간 색깔이 훨씬 크다. 이런 뜻은 이 땅 전체가 상업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 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간포 포구가 있죠.
간포포구가 있는데 간포포구의 중심 쪽이 아니라 여기 이쪽으로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간포 이쪽으로는 제가 보면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모텔도 짓고 모두 다 지었는데 그 상업적의 변두리 거기에 딱 끼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모텔도 많고 뭐 횟집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쪽에 그 상업 지역에서 맨 끝에 쪽 그런 쪽에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 가격보다 반 가격이라 그러면 한번 사서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잘만 한다 그러면 영업집도 할 수 있고 뭐 모두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뭐든지 다 나는 겁니다. 집이 이렇게 크고 마당도 아주 넓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 이 현황도로로서 우리 땅이 여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만큼. 그다음에 이게 현황도로로 이래서 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마당에다가 차를 세우고 돌려 나갈 수 있을 정도쯤 되는 그런 곳인데 우리 땅이 한 20평 정도가 도로로 뺏긴다. 남의 땅도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럼 건축허가 나겠느냐 안 나겠냐 이런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을 안길 이 얘기는 뭐냐면 1962년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는 4m 도로를 한다. 그리고 모든 건물은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고 동네가 형성돼 있는 곳은 그런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이번에 개정돼 있는 2022년도에 개정된 개발행위 허가에서 보게끔 되면은 그 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지목이 전이든지 답이든지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건 지목은 대지기 때문에 그런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무슨 문제냐면 마을 안길로 해서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마을 안길로 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2023 타경 15021인데 충청남도 보령시의 상업적인데 그냥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대천역 앞에 택지 개발을 해서 택지 개발해 갖고 팔았던 것인데 아직 건물은 지어지 않고 나대지로 있고 주변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대로 건너편에는 이마트가 있고 이쪽 뒤쪽으로는 코스트코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모텔도 있고 이런 상업적이고 여기가 대천역에서 가까운 곳이 만들고 이 보령시에서 여기에 대천역 앞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그런 상업적의 땅인데 감정 가격이 14억이었다가 지금 4억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정상적으로 10억을 주고 이걸 일반 매매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투자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4억 9천에서 5억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한 5억 5천에서 6억에 입찰 들어가 와서 낙찰 받으면은 감정가 14억짜리인데 10억 정도, 9억 정도에 내놓고 팔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이고, 자 보시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지금 보면 이제 9억으로 해갖고 여기 보면 4억 9천까지 떠는데 여기 청구한 사람이 10억 5,700까지 가지고 청구를 했다 보니까 대출을 해준 이 뭐야
대천 축협에서 감정을 이걸 잘못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떨어지게끔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진짜로 내가 한번 좀 가고 싶다 할 때는 대천 축협에 연락을 해서 MPL로 이걸 사보자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9억 그러니까 지금 보면 7억 5천을 청구했죠. 청구를 했는데 7억에서 좀 4억 9천까지 떨어졌죠. 그랬을 때 대천 축협에다가 7억과 5억 중간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억 2천, 6억 5천 정도를 내가 줄 테니까 이 9억 천 받을 거니까 이걸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해갖고 이 대천 축협에서 이 저당 9억을 사가지고 입찰을 얼마에 들어가면 9억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6억 정도나 6억 1, 2천 정도 주고 산 건데 서류상으로는 얼마를 주고 사느냐면 9억 주고 사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9억 주고 팔고 나와도 양도세는 없는 겁니다. 왜? 9억 주고 산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땅을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이게 택지 개발을 따서 이렇게 택지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분할을 한 땅이고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보면 맞은편에 이마트가 있죠. 맞은편에 이마트가 있죠. 우리 땅인데 여기 뭐야? 현대 사하고 그리고 코스트코가 있죠. 이게 호텔 그린베가 있죠. 완전히 중심 상업 쪽에 아주 중심가에 있는 나대지 땅입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로 지어서 그냥 월세를 일부러 주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매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기 가설 건축물 쭉 지어갖고 이게 임시로 정식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임시로 그냥 뭐 1,000만 원에 뭐 50만 원인지 100만 원씩 이렇게 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몇 개를 지어놓고 가설 건물로 지어놓고 정식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놓고 정식으로 땅을 내놓으면 얼마 1, 2년 안에는 충분하게 감정가의 한 80%, 90%에는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땅 자체도 상당히 좋은 땅에 가격도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가건물 만들어서 월세를 줘가면서 팔릴 때까지 팔리도록 하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 여기 보면은 하수 처리 구역인데 하수 처리 구역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 그 집을 질 때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도 그냥 화장실을 만들고 바로 오수를 하수 종말 처리 가는 걸로 연결시키게끔 되면 정화조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서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이 안쪽에다가 가설 건축물로 한 2층으로 지게끔 되면은 밑에는 뭐 음식점 같은 게 들어오고 2층에는 사무실로 쓰게끔 되면서 앞에 주차장이 넉넉하게끔 된다면 제가 보기엔 그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 은행 이상 줄 돈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변이 환경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은 제가 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저 보면 여기가 이렇게 대천역이 있고 대천역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대천항이 있죠. 대천항에서부터 지금 태안반도까지 그 해저 터널이 생겨서 이 대천항이 지금 활발하게 더 잘 되고 있고 이 보령이 이쪽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코스트코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 뒤에다가 한 2층으로 이렇게 조립식을 지어놓고 앞에다가 주차장을 쓸 수 있으면서 가게에다가 앞에 음식점이랑도 그 주차를 새끼는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2층 정도의 사무실을 쓰는 것도 주차장을 만들어 줘놓고 한다면 얼마든지 월세가 뭐 몇백만 원 이상은 그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사갖고 정식 건물을 지어서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정식 건물 짓지 말고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한 3년을 버텨서 거기가 활성화하게끔만 된다고 그러면은 은행 이자만 2, 3만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큰 건물 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뭐.